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영국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의 경고입니다.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유미주의 주창자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행복한 왕자, 또 유일한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쓴 작가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죠. 자기애야말로 평생의 로맨스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쩌면 퍼뜩 드는 생각은 뭐야, 과도한 자기사랑?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야 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존감의 중요성에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꽤나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 그 자체를 차치하고서라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죠. 우리를 건설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스스로를 돕는 자세 같은 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돕는 일에 전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생의 로맨스라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소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게 누가 억지로 사랑하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죠. 또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잖아요. 그죠?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매력적이어야 나를 진심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무조건 숙제처럼 나를 사랑해야 해 하고 의무를 부과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나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한 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를 좋은 답안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도파민 아시죠?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흔한 예로 운동을 하거나 정말 사랑에 빠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기분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제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스스로가 참 괜찮게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할 때는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집중력의 결과가 대개는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과를 내는 일과 연결되는 거죠. 꽤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요. 런던에서 첫 책을 쓸 때였는데 제가 분명히 새벽 5시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치 작업량을 마무리하고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하게 커피나 빵 같은 걸 좀 챙겨 먹기는 했지만 사실상 10몇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집중했던 거죠. 그때 제가 문득 시각을 자각하고 어머, 벌써 하루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창밖을 봤던 게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창밖으로 템즈강이 보였는데 이미 날이 깜깜해져서 그 고층 빌딩들에서 나오는 불빛이 강물 위로
화려하게 반사되고 있었던, 제게는 무척 찬란했던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가졌던 감정이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멘탈 붕괴라고 멘붕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잖아요. 보통 예상치 못한 일이나 실수나 실패 앞에서 평정심을 잃고 감정 컨트롤을 하기 어려울 때 멘붕에 빠지죠. 근데 저는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스스로가 참 실망스럽고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잃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끼면 제 자신이 꽤 만족스러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장 크게 느끼고 와닿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성숙함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어른이지만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줬던 사람들을 찬찬히 돌아보면요. 모두가 다 진짜 어른스러운 면모, 그러니까 성숙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 성숙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능력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이건 제게도 여전히 무거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어려운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일을 제법 잘 해냈다고 느끼는 순간에 저는 제가 좋아지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아보겠습니다. 자신을 평생 무리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니 해도 매사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일 같습니다. 그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메시지도 있잖아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인간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최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라는 것.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정적인 나보다는 긍정적인 나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성취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수한 실패 끝에 마침내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이 남긴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에 임했고 또 결국에는 성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효과 없는 10,000번의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실패조차 과정이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매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그 전에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말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평생의 로맨스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면 놓치기는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게 진심으로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내가 내 마음에 들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스스로 많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